안녕하세요. 경제학 교수 박정호입니다. 오늘부터 6번에 걸쳐 경제 이야기를 통해 10대 청소년 여러분들과 세대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민준 군과 유다솜 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다솜 양은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알면 부자가 되는 방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조민준 군도 부자 되고 싶죠? 당연하죠. 아마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우선 돈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첫 시간으로요, 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 노트북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유다솜 양은 노트북을 사려는 소비자라고 해보고요. 우리 조민준 군은 노트북을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트북 가격이 올랐어요. 우리 유다솜 양 어떻게 할 겁니까? 살까 말까 고민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기업 입장인 조민준 군은요? 가격이 올라도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걸 수요 공급 곡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려는 사람들, 즉 수요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팔려는 물건의 양, 즉 공급은 이런 식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여기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물건이 일치하는 점이 생기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교수님, 단톡방에 우리 친구들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치킨값이 정말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여기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10,000원은 작년에도 10,000원이었고 올해도 10,000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10,000원으로 치킨 한 마리를 먹었는데 올해는 치킨값이 올라서 못 사 먹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돈에 새겨진 액면 단위는 10,000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물가가 올라서 10,000원의 교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걸 피부로 느끼게 되면 우리가 물가가 올랐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으로 돌아가서 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유다솜 양이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이 많이 올라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던 외식을 2번, 3번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렇게 경기가 좋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가 늘면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기업 입장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조민준 군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품을 비싸게 샀으니까 자동차 가격도 그만큼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해서 기업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죠. 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발에 차 있는 게 돈이야. 이런 걸 통화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통화량이 뭐죠? 설마 휴대폰 통화량은 아닐 테고. 아, 그것도 통화량이라고 부르네요. 전화 받을 때 통화도 물론 통화인데, 제가 말하는 통화라는 것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을 말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기술이 좋아져서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 또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 기업이 물건을 못 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고 회사를 잘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고? 그럼 계속 반복되는데? 맞습니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더욱 감소하고 또 기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야, 물건 싸게 살 수 있네 하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교수님, 단톡방에 올라온 다음 질문은요. 환율은 다른 나라의 돈을 바꿀 때의 일종의 교환 비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외화의 가격입니다. 만약 $1 환율이 1,300원이라면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 돈 1,3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졌고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떨어지고 원하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그 나라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환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원화의 가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있다면 같은 물건을 수출할 때는 환율이 1,300원일 때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1,200원일 때가 유리할까요? 1,300원이요. 달러로 받은 돈은 같은데 환율이 높으면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정답입니다. 야, 환율 박사시네요. 그럼 반대로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 입장은 어떨까요? 수입을 하는 회사는 환율이 낮은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달러로 물건을 사야 하는데 싼 값에 달러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냥 환율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외국과 거래가 많은 회사들이거나 자녀가 유학 중에 해외 송금을 해야 될 사람들, 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율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소통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힌트 좀 주면 어떨까요?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제가 줄게요. 네. 아까 제가 이게 전화하는 그 통 거기까지. 오늘 가격의 기능, 물가, 그리고 환율까지 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소통 어땠습니까? 저는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물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용돈을 좀 올려달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머니랑 같이 오신 이유가 그거였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아마 이야, 우리 아들 딸들 최고다 하면서 용돈 올려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럼 교수님, 이참에 다음 시간 주제로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야, 벌써 용돈 올려 받으셨군요. 그거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 친구들의 용돈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청소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